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후 후증시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F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외환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1,350원대까지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달러 인덱스 역시 지금 20년 내 최고치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여러 가지 또 상승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달러 가치 급등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으로는 무역 수자 적자라는 이러한 이슈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월초가 된다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무역과 관련해서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의 영향은 어떨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이제 상승 요인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달러의 강세 압력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재확인되면서 연준발 달러와의 강세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결국에 이제 달러와 이제 상대적인 가치죠. 유로화라든가 파운드와 엔화의 가치가 역으로 좀 이렇게 약세 압력이 높아지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9포인트까지 이제 재차 이제 연준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부분이 크고요. 또 특히나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여타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달러 유로의 이제 패리티가 중간중간 이렇게 깨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도 인하를 했고, 지금 통화 완화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역내 위안화의 약세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원화의 또 어떤 동조화 현상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추가적으로 좀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또 1일 날에 이제 9월 1일에 이제 국내 이제 8월달 수출 그 동향도 발표가 되지만 수출은 뭐 이제 로우 싱글로 좀 낮아지고 반면에 수입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그 5개월째 어떤 적자 현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 좀 적어도 뭐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러한 어떤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추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잭슨홀의 후폭풍이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강타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문제는 오늘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좀 저점을 줄여나갔으면 좋을 텐데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후폭풍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9월 달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명확하진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큰 폭의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반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이 잭슨홀 연설 전에는 연말에 그 미국이 기준금리가 적어도 뭐 3.25나 3.5 정도 선에서 멈추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동결 기조를 갖다가 상반기 중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내년까지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고 한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어떤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재차 높아졌고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연준이 그렇게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좀 확인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계속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8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뭐 전월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경기 침체의 어떤 우려로 좀 해석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떤 연준의 긴축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는 아마 우려를 더 크게 아마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 좀 어떤 시장의 변동성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월말, 월초를 맞아서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의 또 물가 지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텐데 유로존 그리고 유럽의 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부분이 유로화 약세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러원 환율에도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제 지난주에 독일의 이제 7월 생산자 물가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어떤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뭐 내일도 이제 독일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이 그러니까 6월 달이 8.5% 그리고 그러니까 전월이 8.5% 이번이 이제 8.8%로 아마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경기 유로존 전반에 걸쳐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지금 소비 심리라든가 경기 기대 지수 같은 경우도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유로화의 약세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ECB 역시도 지금 빅스텝으로 제로 금리를 탈출했지만 이번에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어떤 뭐 가능성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탈리아라든가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러한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뭐 금융 분절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ECB는 미 연준보다는 긴축 속도를 아마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의 약세 압력,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유로화의 반등 모멘텀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글로벌 달러와의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등 어떤 금융시장의 리스크 오프의 어떤 현상 자체가 좀 단기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좀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고 좀 어려움이 많은 국면인데 그렇다면 시장 포트폴리오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상 뭐 지금 저변동성의 어떤 그 중심의 어떤 업종들이 상당히 좀 반등을 했었고요. 이번 주 이제 지난주에는 사실상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사실은 외국인이 좀 매수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이제 뭐 10원 넘게 급등을 했고 외국인도 지금 이제 매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정유라든가 가스, 유틸리티, 그리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에 좀 국한된 어떤 업종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주의 어떤 상대적인 낙폭이 다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유의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F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